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 이제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순진했던 게 아니야, 미국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두환이 인정 안 할 거야. 그런 생각들을 81년도에도 광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여지껏 그 꿈을 못 깨고 있었어요, 미몽에서. 근데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전두환이가 그 미국을 가죠. 흔히 알려지기는 레이건 취임 이후에 외국 원수로서 첫 번째 방문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 두 번째라고 하네요. 뭐 아주 조그만 나라가 이제 갔고. 그래서 이제 저 뉴스 장면이 나오니까 전두환과 레이건이 껴안는 장면이 딱 나오니까 아하, 미국은 확실하게 전두환 편이구나. 이제 그걸 우리가 아프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미국은 누구인가 그거는 따로 한번 그건 이제 주제를 잡아서 해야 할 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뭐 저 진짜 사진 찍느라고 여기 그 백악관에 앉아서 사진 찍고 이제 헤어진 회담인데 국빈 방문도 아니고 뭐 업무 방문도 아니고 뭐 하여튼 뭐 이상한 방문이에요. 가장 격이 낮은 그걸로 이제 억지로 그 만들어서. 근데 이걸 하는 거에 조건이 뭐였냐면 그 김대중 안 죽일게. 미국도 그 요구한 게 김대중 죽이지 마라. 그건 만나줄게. 그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예. 김대중 사건 12명 사형 등 원심 확정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김대중 무기로 감형 아니에요. 확정하자마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그 정상회담 이제 하러 가면서 이제 그렇게 1월 23일 날 그리고 계엄 해제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 감옥에 있을 때 당신은 청주교도소에 계시고 아들은 대전교도소에 있을 때 아들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가고 한 1년쯤 지난 다음일 겁니다.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1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마 사형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청주교도소도 이감됐을 테니까 뭐 1년 가까이 1년 다 채우진 않아도 한 10달 정도는 그 지난 다음일 텐데 그때 이제 편지를 받았더니 이제 그 참 눈물이 앞을 가려서 몇 시간을 읽지를 못하다가 밤에 잘 때 이불 속에서 흐르는 눈물을 훔쳐가면서 읽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형될 때까지 매일 그 아주 가슴을 찢었는데 이제 하여튼 죽을 걱정은 없어졌다고 하니 지금은 아무 걱정 없고 뭣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걸 그 감옥에 있는 아들한테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버지 심경은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편지 받은 거. 이렇게 보면 홍익에 대한 나의 기대는 큽니다. 장차 나라 국민을 위해서 내가 못한 봉사를 대신해 줄 인재로 대성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의 성품이나 능력으로 봐서 기대를 걸만하다고 혼자 생각해보곤 합니다. 아들 세 분이 계시지만 아마 큰아들한테 제일 많이 기대도 하고 의지도 하고 그냥 아들이 아니라 동지였죠. 가장 가까운 동지. 왜냐하면 김대중 집에 다 연금돼 있고 그럴 때 그 집에 드나들 수 있는 사람 자체도 제한돼 있으니까 아들하고 가장 이제 그 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고 얘기해 보니까 그 자질이 좋았다 이제 하는 거고요. 이것도 기가 막힌 사진이죠. 김홍일 씨고 이희호 여사 그다음에 김홍업 씨. 그러니까 그 아마 교도관이 찍어준 사진 같아요. 그러니까 각이 그렇죠. 교도관이 그 김대중 대통령 뒤에서 사진 한 장 찍어서 이 희한한 가족 사진을 찍은 겁니다. 홍걸 씨는 어려서 같이 면회를 못 왔던 모양이고 아마 이 방에 3명까지밖에 안 들여보낼 거예요.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 풀려나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홍걸 씨가 그 뭐 옷보따리 들고 홍일 씨가 그 가는 장면이고요. 그 김홍일 씨는 근데 입원이 처음 잡혀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발언 이런 건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중앙정보부를 호되게 비판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11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71년입니다. 71년 4월 달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 후보의 아들인데 잡아간 거예요. 경희대 4학년에 재학 중인 큰아들 홍건을 잡아갔는데, 왜냐하면 조영래, 장기표, 이신범, 심재권 등 서울대 내란음모 사건. 조영래, 이신범, 장기표, 심재권입니다. 이게 사실은 한 명이 더 있어야 하는데, 여기 조영래나 심재권이나 장기표, 이신범 보면은 참 날쌘 돌이들 아니에요. 얼굴 자체가 눈치 빠르고 빨리빨리 하고 하는데, 사실은 저기 갖다 놓으면 제일 굼뜬 양반이 안 잡혔어요. 김근태. 저 사건이 이제 같이, 김근태도 같이 잡혔어야 하는데, 김근태는 어떻게 안 잡혔냐. 중앙정보부 놈들이 잡으러 가서 바보짓을 했어요. 그 옆집을 덮쳤어. 김근태가 가정교사, 입주 가정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옆집을 덮치는 바람에 김근태가 악하고 이제 튀었는데, 이게 기막힌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란음모 사건인데, 왜 내란음모일까요? 막걸리 마시면서, 야, 박정희 정권 무너지고 나면은 법무장관 해라. 아니야, 싫어. 나 중앙정보부장 할 거야. 술 마시면서 대학생들이 술 마시면서, 이렇게 복학생들이죠. 술 마시면서 그렇게 한 게 그게 정부 구성 모의예요. 그냥 웃기는 시절이죠. 그러니까 진짜 내란을 일으킨 놈들이 이렇게 엉성히 내란을 했는데, 이때 김홍일 씨가 이 양반들을 배후 조종했다고 일주일 동안 정보부 지하실에서 구타와 고문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됐다. 그러니까 하여튼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박해를 받았고, 그 박해에서 제일 많이 박해를 받은 게 또 이 김홍일 씨였습니다. 그래서 요 사건들. 예. 여기는 누구냐면 김홍일 씨의 장인이에요. 윤경빈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서울시에서 자료집을 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 경교장. 그래서 이제 요 경교장에서 저 증언을 하는데, 100번 바로 뒤에 계신 분이 이분이에요. 이게 바로 나야 하고 있는 건데, 요 자료집에도 윤경빈 선생의 회고담이 실려 있는데, 이분이 백범의 경호대장이에요. 그래서 메이지대학 법학과를 다니다가 학병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목숨 걸고 탈출해서 장준하 선생, 김준엽 선생 이런 분들하고 같이 광복군 활동을 했습니다. 장준하 선생보다는 한 살 아래신데, 여기 보면 이게 김구 선생 일행 환국했다는 호예요. 이 비행기에 자리가 없어갖고 13명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강요들, 국무위원들도 다 못하는 비행기인데, 그래서 결국 5분이 타게 됐어. 5분이 타고 비서진과 의료진과 간호원, 경호. 그렇게가 이제 타는데, 거기 보면은 이름이 이제 이런 분들은 이름을 정확하게 썼지만, 윤경빈은 연경빈으로, 장준하는 장춘하로, 그렇게 잘못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백범하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환국을 한 정말 몇 안 되는 이제 그런 분 중에 한 분, 백범의 최고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백범 선생이 이렇게 오시는데, 여기 뒤에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아주 인물이 좋은 분입니다. 이분이 장인인데, 자, 이게 74년인가 아마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납치돼서 와 있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가 신랑감이라고 듣고 왔는데, 김홍일 씨도 젊었을 때 인물 좋았으니까. 잘생긴 공군 장교를 데리고 오니까, 신랑감으로 이렇게 듬직해 보이는데, 그래도 요새는 그러니까 이상한 뜻으로 됐지만, 당연히 사윗감, 사윗자리라고 데리고 왔으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했더니 김대중이라는 거니까 아찔했다는 거야. 그런데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역시 백범의 이제 경호대장 다운 거였는데, 그래, 김대중의 위험한 인물 그렇게 당국에서 지켜있지만
뭐 사람을 죽였나 도둑질을 했나 무슨 민족을 배신했나 또 이분 민족주의자니까 민족 앞에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뭐 그 개인적인 잘못한 거 아니고 정치적으로 탄압받는데 그거 그렇다고 해서 딸 못 준다고 하면 안 되지 하고 결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후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고맙게 생각하고 또 며느리한테 보낸 편지 보면 아주 잘잘해요. 그러니까 아들 그 붙잡혀서 이제 고생하고 있으니까 며느리한테 참 짠하기도 하고 또 아들 나와서도 그 몸 불편해서 그거 보면 뭐 오죽했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 윤경빈 선생이 그때 무슨 회사의 부사장인가도 있었는데 결혼 승낙하고 회사에 대한 사표 썼대.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회사에 혹시 불이익 갈까봐. 그래도 자기가 그래도 일하고 자기를 잘 봐서 부사장까지 시켜준 회사인데, 자기 회사는 아니고 남의 회사지만. 그러니까 뭐 그런 사연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광복군 경희대장 할 때고. 근데 이제 이분이 99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98년도에 취임했잖아요. 그리고 광복회장이 되셨어. 광복회장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통령 사돈이라는 거지. 대통령 사돈이라는 건데, 그거는 청와대가 시킨 게 아니고, 광복회에서 추대를 한 거예요. 근데 광복회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대통령 사돈이고, 자격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해방후에 돌아와서 광복군으로 백범 선생을 지금거리에서 모셨고, 그 다음에 군사독재 하에서 뭐 협력하거나 뭐 그래서 그러니까 오점을 남긴 것도 없고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광복회 회장은 뭐 할 자격은 충분한데 대통령 사돈이니까 이게 또 이제 말이 나는 거라. 김대중 대통령도 보고를 받고 굉장히 고민을 하셨대. 그렇다고 안 돼 하고 다시 뽑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어려운 시절에 딸 주고 고생했고 그다음에 청와대가 뭐 그 개입해서 뽑힌 것도 아니고 이제 그래서 허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뒷말이 많았죠. 그래도 광복회장 하면서 잘한 게 친일 진상규명 관련. 친일파 명단 작성하고, 그 광복회가 여지껏 해방되고 50년이 넘도록 그거 안 했잖아요. 그거 안 했었는데, 그런 거 했으니까, 광복회장은 잘 하셨죠. 잘 하셨죠. 이게 그 비행기예요. 아까 C-47이라는 그 수송기인데, 요게 이제 장준하 선생하고 김준엽 선생이 8월 18일 날, 18일인가 17일인가? 아유, 갑자기 헷갈리네. 이 비행기를 타고 여의도 비행장에 왔어요. 여의도 비행장에 왔더니 일본군 대저가 술 따라주면서, 그러나 아직 우리가 상부한테서 지시를 받은 바가 없으니까 돌아가시라. 그래서 여의도에 왔지만 서울을 보질 못하고 이제 다시 돌아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같은 종류의 비행기를 타고 C-47 이 수송기를 타고 아까 그 13분이 귀국을 하신 거예요. 이일행이 귀국을 했는데 백범 선생 그 유명한 말이 혼이었는지 육신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래갖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같은 기종 비행기 한 대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여의도에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전시를 해놓고 이번에 임정 100주년 행사를 여의도에서 한 게 그겁니다. 7시 19분에 했죠. 1919. 그래서 임시정부가 세워진 게 1919고 저 비행기 앞에서 했는데 이 비행기 이제 처음 갔다가 해놓고 대중들한테 공개하는 날 이제 하여튼 제가 조금 약간 관계가 됐었어요 그때. 그래서 여기 이종걸 위원이고 사진을 잘렸는데 이분이 장준호 선생 아드님 그리고 며느님 동아일보 해직 기자고 여기 장준호 선생 손녀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날 윤경빈 선생님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이제 일본군으로 늘 꾸며갖고 무릎 꿇고 이제 술을 올리는 그 장면을 연출을 한 거죠. 연출을 이제 했고 이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여기는 공군 사관학교 상도고 여기가 백범 선생의 증손자인가 그럴 거예요.
공군사관학교 생도들 왔고, 이 비행기의 좌석이 13석밖에 없어서 이제 그렇게만 왔다는 거죠. 이제 부축을 받고 내리셨지만, 그래도 당신이 걸어 올라가셨으니까. 휠체어를 들어서 올린 게 아니고, 그래서 부축받지만, 그래도 걸어서 집행이 됐고. 그래서 이제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그 장준호 선생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그 사진, 그 비행기 내부에서 사진 찍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 후에 87년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광주를 처음 가신 거예요. 그 연금 이제 미국에 갔다가 귀국을 하시고 그 다음에 6월 항쟁이 끝난 다음에 연금이 풀렸지만 하여튼 광주를 계기가 없어서 못 가시다가 이제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처음 망월동에 갔는데 김대중을 석방하다가 처음에 제일 많이 외쳤던 구호였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김대중을 석방하고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 앞에 서니까 그냥 눈물이 쏟아진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대중 앞에서 오일을 한 게 몇 번이 됩니다. 이때 그러셨고, 문익환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앵앵앵 우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네, 그렇습니다. 유가족 붙잡고 이렇게 했는데, 어떠셨어요? 이 사진을 보시고 느낌이 어떠십니까? 근데, 참,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그 서울 사람으로, 아유, 이게 우시네. 네. 저는, 그때, 제 주변에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 중에 섬직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경상도는 말할 것도 없고. 김대중이 잡으면 보복한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망월동에 가서 눈물도 마음대로 흘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험한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그 앞에 서서 이제 정말, 우리가 호남해한 하지만, 저는 그게 호남이라는 지역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 그리고 이 한을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가는 거죠. 영남 사람이, 경상도 문둥이가 저 한을 이어가서 또 한 거고요. 참, 그러니까 이 사진이 실린 다음에 내 주변의 서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저도 참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